사실 그동안 우리나라 대통령은 너무 주어진 권한이 많았기 때문에요. 예.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자기 권한 행사라고 생각했습니다. 예. 근데 사실 역대 대통령들은 다 탄핵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이었는데 어저께 마지막으로 이제 사실은 실질적으로 현실에서 탄핵이 결정이 된 거죠. 예.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아주 큰 교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. 우리 헌정사로서도 비극이지만은 개인적으로도 참 기구하다 할 정도로 비극적인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. 정말 박근혜 대통령이 그 22살 1974년 어머니를 흉탄을 입고 79년 또 27살 나이에 또 아버지만도 흉탄을 입고 20여 년간 집권 생활을 거쳐서 다시 20년 뒤에 1998년 34년 만에 청와대 주인이 돼서 그 2013년에 청와대 대통령이 들어가니 4년 만에 저렇게 다시 또 이렇게 비극적으로 이렇게 걸어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굉장히 착잡하고 주변 정리를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은데요. 이 이사라는 게 보통 사람도 이게 정말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너무 싫다고 말하는 게 이사 아니에요. 그렇죠. 전세 문제 얘기하고 할 때. 당장 이사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이런 일상사를 챙겨줄 게 지금 저는 박지만 씨 가족밖에는 없지 않느냐. 그러면 예. 좀 나서거나 아니면 윤전추 이영선 전 행정관들이 이제 사표 내고 그러면 대통령을 사적으로 돕든지 뭐 이렇게 해서라도 좀 옆에서 챙겨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.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청와대를 이런 식으로 두 번째 떠나는 겁니다. 11.6이 나고 난 뒤에 박근혜 대통령은 퍼스트레디 자격이 아니었습니까? 아, 그때도 정상적으로 떠난 게 아니군요. 예, 떠났는데 그때도 한 달 정도 있다가 떠났습니다. 그러니까 뭐냐면 그 당시도 끝났다고 해서 바로 나간 게 아닙니다. 한 달 정도 있다가 나갔고요. 또한 이번에도 제가 볼 때는 지금 사람들이 왜 지금 인터넷 보면 뭐 증거인멸하는 거 아니냐, 기록물 훼손한다, 빨리 나가라 그러는데요. 이게 너무 야박한 것 같습니다. 아하. 저는 뭐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정치한 걸 보면 그렇게 무슨 증거인멸하고 할 분 같지는 않고요. 지금 어제 결정 났는데 나가라 뭐 방 빼라 이런 식의 기사 이런 거는요. 저는 조금 우리가 다른 사람도 조금 배려하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치료비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도 이제 대통령이 탄핵되는 그런 상황은 아마 그동안에 거의 상정을 안 하고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아무리 탄핵이 됐다 하더라도 치료를 받는데 치료비를 지원하지 않는다. 이건 좀 너무한 것 같아요. 바꿔서라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. 의료보험료. 모르겠습니다. 이건 뭐 개인적 의견을 밝힐 그런 계제는 아니지만 이제는 상황이 다르지 않느냐. 그 대통령에 대한 어떤 형사 책임에 관한 사면, 면책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야 되지 않는가. 개인적으로는 이제 우리 국민 화합의 우리나라 탄핵 절차의 본질은 형사 절차가 아닙니다. 징계 절차이지요. 그래서 대통령을 이런 탄핵 절차에 의해서 이제 배제해서 공직에서 배제했으면 이 다음부터 이 전직 대통령을 반드시 우리가 처벌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전 국민의 어떤 합리적인 여론을 모아가지고 새로 판단해야 될 문제다. 알겠습니다. 저는 뭐 법적으로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지만 하여튼 지금 대선 기간이 60일로 이제 뭐 헌법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60일 사이에는 뭐 구속이든가 이런 것들은 뭐 전혀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. 그거 자체가 정치적 행위가 될 것 같습니다. 8대는 전 소수 의견이 전혀 나오지 않았다. 이 탄핵 자체도 인용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어떤 소수 의견이 안 나왔다는 것은 이것은 일사분할 획일적이었다. 획일적이었던 건 뭐냐? 어떤 자기적인 그런 자기가 그게 분명히 포함되어 있었다. 이런 점에서 보면 너무 자기적인 그런 결론이 아니었나. 이렇게 볼 때, 이게 뭐야? 도대체 이게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은 뭐 다들 입 맞춰서 한 거냐? 그러니까 결론을 미리 내려놓고 예단해놓고 거기다 다 뼈 맞춘 거냐 이런 느낌을 줄 수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. 그 과거 2004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 때 탄핵 때와 비교하면 당시에도 노 전 대통령이 이제 선거법 위반한 부분도 분명히 헌재가 이제 적시를 했어요. 지금도 대통령도 여러 가지 뭐 국가 공무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법률 위반을 적시를 했는데 그럼 둘 다 똑같이 법 위반인데 왜 한쪽은 대통령을 복귀시키는 결정을 내리고 또 한쪽은 파면하는 결정을 내렸는가? 그거는 재판관들의 지극히 감정적이고 정상적인 게 아니라요. 문재인 대표 같은 분은 뭐 백목강 간 거는 이해가 되는데 내일이나 모레라도 또 태극기 드신 분들을 조금 이게 다독여주는 당신들의 애국심에 대해서는 내가 잘 안다.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기각만 아니라 안보에 대한 불안감, 우리나라가 공산화된다는 불안감, 이석기 통진당 거기에 대한 또 반대 이런 거에 대한 어르신들이 나온 것도 이해한다. 그래서 좀 다독여주는 거.
그리고 또 태극기 드신 분들도 그쪽도 탄핵 인용 촛불 드신 분들을 또 이해하는 그런 제스처. 그러니까 양쪽 다 정치 지도자들이 이번 이 탄핵까지 온 거는 저는 정치 지도자들 책임이 커요. 이거를 무슨 승패의 개념으로 자꾸만 무슨 잔치집 환호 뭐 이런 거는 정말 안 맞다고 봅니다. 그러니까 촛불 집회 측도요. 이게 무슨 촛불 때문에 본인들 때문에 이런 결정이 내려진 게 아니에요. 국민의 큰 마음의 물결이 형성돼 있었고 헌법재판관들이 현명한 판단을 내린 결과 법과 양심에 따른 또 판단이었고 마지막 본인들이 저거를 뭐 승리의 주역인 것처럼 저렇게 착각하는 행위들 해서는 안 되고요. 그다음에 그 야당 정치인들도요. 오늘 뭐 이제 촛불이 여기서 뭐 그런 집회를 한다는데 그런데 또 끼어들어갖고 뭐 마이크 잡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. 이 좌파들로부터 그렇게 공격을 당하고 지금 이 대통령 탄핵이 꼭 기각돼야 하는 겁니다, 여러분! 뭐 그런 집회를 한다는데 그런데 또 끼어들어갖고 박근혜 대통령을 다시 엮으려고 하는데 뭐 마이크 잡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. 어제 3월 10일은 대한민국 법이 무너진 날입니다. 승패의 개념으로 자꾸만 무슨 승부는 이제부터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? 뭐 이런 거는 정말 안 맞다고 봅니다. 그런 사람도 조금 배려하자는 생각이 듭니다. 치료비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도 이제 대통령이 탄핵되는 그런 상황은 아마 그동안에 거의 상정을 안 하고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아무리 탄핵이 됐다 하더라도 치료를 받는데 치료비를 지원하지 않는다. 이건 좀 너무한 것 같아요. 바꿔서라도 좀 바꿔서라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. 의료보험료. 모르겠습니다. 이건 뭐 개인적 의견을 밝힐 그런 계산은 아니지만 이제는 상황이 다르지 않느냐. 그 대통령에 대한 어떤 형사 책임에 관한 사면, 면책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야 되지 않는가. 개인적으로는 이제 우리 국민 화합의 우리나라 탄핵 절차의 본질은 형사 절차가 아닙니다. 징계 절차이지요. 그래서 대통령을 이런 탄핵 절차에 의해서 이제 배제해서 공직에서 배제했으면 이 다음부터 이 전직 대통령을 반드시 우리가 처벌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전 국민의 어떤 그 합리적인 그 여론을 모아가지고 새로 판단해야 됩니다.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 대통령은 너무 주어진 권한이 많았기 때문에요.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자기 권한 행사라고 생각했습니다. 근데 사실 역대 대통령들은 다 탄핵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이었는데 어저께 마지막으로 이제 사실은 실질적으로 현실에서 탄핵이 결정이 된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아주 큰 교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. 우리 헌정사로서도 비극이지만은 개인적으로도 참 기구하다 할 정도로 비극적인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. 정말 박근혜 대통령이 그 22살 1974년 어머니를 흉탄을 잃고 79년 또 27살 나이에 또 아버지만도 흉탄을 잃고 20여 년간 집권 생활을 거쳐서 다시 20년 뒤에 1998년 34년 만에 청와대 주인이 돼서 그 2013년에 청와대 대통령이 들어가니 4년 만에 저렇게 다시 또 이렇게 비극적으로 이렇게 걸어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굉장히 착잡하고 주변 정리를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은데요. 이 이사라는 게 보통 사람도 이게 정말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너무 싫다고 말하는 게 이사 아니에요. 전세 문제 얘기하고 할 때. 당장 이사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이런 일상사를 챙겨줄 게 지금 저는 박지만 씨 가족밖에는 없지 않느냐. 그러면 좀 나서거나 아니면 윤전추 이영선 전 행정관들이 이제 사표 내고 그러면 대통령을 사적으로 돕든지 뭐 이렇게 해서라도 좀 옆에서 챙겨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.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청와대를 이런 식으로 두 번째 떠나는 겁니다. 11.6이 나고 난 뒤에 박근혜 대통령은 퍼스트레디 자격이 아니었습니까? 그때도 정상적으로 떠난 게 아니군요. 떠나는데 그때도 한 달 정도 있다가 떠났습니다. 그러니까 뭐냐면 그 당시도 끝났다고 해서 바로 나간 게 아닙니다. 한 달 정도 있다가 나갔고요. 또 하나 이번에도 제가 볼 때는 지금 사람들이 왜 지금 인터넷 보면 뭐 증거인멸하는 거 아니냐, 기록물 훼손한다, 빨리 나가라 그러는데요. 이게 너무 야박한 것 같습니다. 저는 뭐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정치한 걸 보면 그렇게 무슨 증거인멸하고 할 분 같지는 않고요. 지금 어제 결정 났는데 나가라 뭐 방 빼라 이런 식의 기사 이런 거는요. 저는 조금 우리가 조금 파면하는 결정을 내렸는가? 그거는
재판관들의 지극히 감정적이고 정상적인 게 아니라요. 문재인 대표 같은 분은 뭐 백목강 간 거는 이해가 되는데 내일이나 모레라도 또 태극기 드신 분들을 조금 이게 다독여주는 당신들의 애국심에 대해서는 내가 잘 안다.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기각만 아니라 안보에 대한 불안감, 우리나라가 공산화된다는 불안감, 이석기 통진당 거기에 대한 또 반대 이런 거에 대한 어르신들이 나온 것도 이해한다. 그래서 좀 다독여주는 거. 그리고 또 태극기 드신 분들도 그쪽도 탄핵 인용 촛불 드신 분들을 또 이해하는 그런 제스처. 그러니까 양쪽 다 정치 지도자들이 이번 이 탄핵까지 온 거는 저는 정치 지도자들 책임이 커요. 이거를 무슨 승패의 개념으로 자꾸만 무슨 잔치집 환호 뭐 이런 거는 정말 안 맞다고 봅니다. 그러니까 촛불 집회 측도요. 이게 무슨 촛불 때문에 본인들 때문에 이런 결정이 내려진 게 아니에요. 국민의 큰 마음. 알겠습니다. 저는 뭐 법적으로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지만 하여튼 지금 대선 기간이 60일로 이제 뭐 헌법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60일 사이에는 뭐 구속이든가 이런 것들은 뭐 전혀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. 그거 자체가 정치적 행위가 될 것 같습니다. 8대0 전 소수 의견이 전혀 나오지 않았다. 이 탄핵 자체도 인용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어떤 소수 의견이 안 나왔다는 것은 이것은 일사분한 획일적이었다. 획일적이었던 건 뭐냐? 어떤 자기적인 그런 자기가 그게 분명히 포함되어 있었다. 이런 점에서 보면 너무 자기적인 그런 결론이 아니었나. 이렇게 볼 때, 이게 뭐야? 도대체 이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뭐 다들 입 맞춰서 한 거냐. 그러니까 결론은 미리 내려놓고 예단해놓고 거기다 다 꿰어 맞춘 거냐. 이런 느낌을 줄 수도 있었다. 이 말이에요. 과거 2004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 때 탄핵 때와 비교하면 당시에도 노 전 대통령이 이제 선거법 위반한 부분도 분명히 헌재가 이제 적시를 했어요. 지금도 대통령도 여러 가지 뭐 국가 공무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법률 위반을 적시를 했는데 그럼 둘 다 똑같이 법 위반인데 왜 한쪽은 대통령을 복귀시키는 결정을 내리고 또